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네, 10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화창한 날이에요. 너무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정말 하늘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그리고 저 뒤쪽에 산은 드디어 단풍이 살살 지기 시작합니다. 네, 아주 정말로 좋은 계절이에요. 약간 바람은 좀 쌀쌀하고요. 햇볕은 따뜻한 뜨거운 머리 뜨거워. 이마가 제일 먼저 뜨겁다. 예, 햇볕은 뜨겁고 바람은 선선한 그런 아주 정말 우리 애국가에서 나오는 가을 항을 공활한데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정말 맞는 가을날 멋진 날입니다. 어제 저희가 큰 사고를 쳤죠. 어제 오후에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중국 마감도 한번 실패하고 잘못 눌러가지고, 그래서 또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오디오가 꺼져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은 거예요. 그래서 관성적으로 하다가 그래서 이제 중국은 세 번째를 찍었고, 이미 우리 한국 마감을 했던 쪽집게는 정말 애써서 방송을 준비하고 잘 했는데 집에 이제 다 도달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 마감이 굉장히 재밌고 좀 유익한 내용이 가득했었는데, 그리고 쪽집게가 준비를 너무 잘해줬고요. 재미난 시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전달을 못해서 너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도 느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어떤 격려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보 멍충이 같은 행동을 한 건데 격려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국 마감의 댓글로 너무 여러분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격려를 받았고, 위로도 됐고, 힘도 됐고, 이렇게 사람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참 다른 채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구나. 정말 좋은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 시장 마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제목 그대로예요. 더 멀어진 금리 인하의 꿈. 자, 오늘장 한마디. 금리가 이렇게 무섭다. 자, 핵심입니다. 금리가 무서운 거예요. 왜 미국 시장 기술주들이 이렇게 빠졌느냐. 그리고 또 어제 빠진 핵심적인 기업들의 흐름들을 보면 금리가 무섭기 때문에 빠진 거다라는 걸 정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가장 많이 빠진 쪽은 어디였냐면 미국 지역은행이었습니다. 4%, 5%, 7%, 8% 막 이렇게 다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금리 영향의 지역은행들이 별로 탐탁치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SVB 사태를 통해서 규모가 조금 거대한 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이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사놓았던 2%대 그리고 또 3%대의 국채가 평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년짜리, 2년짜리 국채라면 괜찮아요. 버티면 되니까. 버티면 그래 2% 받고 3% 받고 만기에 원금 받으면 게임 끝. 괜찮습니다. 1년만 참으면 되니까요. 2년만 참으면 되니까. 10년짜리는 어떻게 되나요? 10년짜리는 2%, 3% 샀는데 지금 15%예요. 어제 장중에 5%를 찍었어요. 제가 보는 선물은 4.99까지 찍었는데 5%를 찍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5%를 찍었어요. 자, 2%에 샀다고 생각합시다. 2%에 샀는데 5%가 되어서 3% 갭이 되었어요. 1년 이거를 그대로 팔으려면, 야, 시중금리 지금 새로 사면 5% 주는데 너 2%를 내가 왜 받아? 그럼 얼마를 깎아야 돼요? 10,000원이라고 기준을 한다면 300원을 깎아줘야 돼요. 그건 1년치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장기물은 얼마예요? 아주 쉽게 오늘 발행한 거라고 칩시다. 오늘 발행한 거하고 오늘 발행한 2%라고 계산하기 쉽게, 듀레이션 계산 안 하게 쉽게 계산하면 300원씩 곱하기 10년이에요. 그럼 얼마를 깎아줘야 돼요? 3,000원을 깎아줘야 돼요. 그쵸? 그리고 심리도 거기에 반영되지. 야, 금리 더 오를 것 같은데? 에이, 7,000원에 왜 사? 금리 더 올라갈 것 같아. 안 사. 6,000원에 해줘.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10년물짜리를 10,000원 주고 샀는데 2%에 산 사람은 5%의 금융환경에서 얼마?
30-40%가 그냥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기물 위험하다는 말씀드렸는데 한국 분들이 겁이 없이 장기물 ETF 중에 3배짜리, 2배짜리 사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30% 정도가 이론적으로 까이는데 2배짜리면 60%, 3배짜리면 얼마? 와우. 네. 엄청나게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이제 금리의 상황인 거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금리, 즉 무위험금리, 미국 정부가 보증해줘서 내가 원금과 이자를 보증이라고 하는 이 보증체가, 정부 보증 예금이, 쉽게 얘기하면 정부 보증 예금이 5%를 줘. 그럼 위험자산은 어떻게 된다? 매력이 떨어진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이렇게 무섭다 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 지역은행들, 소프트웨어 업체들,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예, 금리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안정되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이 계속 뭐랄까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감소하진 않습니다. 감소하진 않는데 그대로 놓여져 있고, 반면에 금융시장은 조금 숨이 돌렸어요. 약간 숨을 돌린 상황이다. 안정된 건 아니고 숨을 돌렸다. 자, 왜냐하면 지금 채권 금리들이 다 내렸습니다. 10년물 조금 내렸고요. 5년물은 많이 내렸습니다. 2년물도 좀 꽤 내렸어요. 채권 금리가 다 내렸고, 이 부분은 월요일 날 직접 우리가 읽어보면서, 표를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와도 조금 소폭 안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죽지 않았다라는 건 그 원유 시추수 지금 아주 소폭 늘었고요. 그러면서 유가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비트코인이 굉장히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금 가격이 장중에 급등했습니다. 금 가격이 장중에 온스당 2,000달러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이번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안전해? 라는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번 그 2020년 이후에 나타난 현상 중에 그 2000년 코로나 때 잠깐 나타나고 그 이후 2022년에 겪었던 상황하고 조금 다른 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는 그냥 무조건 쇼미더 달러였어. 다 필요 없고 달러. 다 싫고 채권도 위험하고 다 위험하니까 무조건 달러. 이랬는데 이번에 지금 다른 건,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나면서 다른 것은 달러가 추가 강세가 안 나와요.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금 가격이 1838인가에서부터 쫙 올라가서 지금 2000까지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9,600, 장중에 거의 3만 달러까지 쫙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자산에 대해서조차도 조금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조금 독특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인 인질 2명을 하마스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모여서 중동과 유럽 국가들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은 불참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국방부가 북부 레바논 접경 지역인 도시 키르야트 시모나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에 가시처럼 딱 걸려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니 기술주들이 맥을 못 쳤다. 그리고 지역은행들이 맥을 못 쳤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맥을 못 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태양광 업체들이 투자 의견이 줄줄이 하향되면서 뭐 3%, 5%, 뭐 7%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3일 연속 하락하면서 211달러까지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실망 매물이 실적 발표 이후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주가 급격하게 하락하니까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은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일종의 역 레버리지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쳐보니까 부담스러워. 왜 1%대 그러니까 단 퍼센트 7, 8%의 영업이익률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연 기간보다 그렇게 높지 못한 영업이익률에 성장이 당분간 정체.
이렇게 내면적으로는 성장을 계속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겉으로 보기에 이제 성장의 정체 이런 예상을 하니까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되게 40배 대 되게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한 30배 대 초반 내외, 30배 대 초반 정도면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중간에 만약 계속해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떨어진다면 밸류에이션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뭐라 그럴까요? 뜨거워. 손은 찹고 머리는 뜨겁고, 네, 그 햇볕 장난 아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꿈을 조금 산산히 부쉈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이것들이 주식시장에 사실 별로 큰 악재는 없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기술주들이 이렇게 빠졌던 건 결국 금리 탓이거든요. 근데 이 금리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연준 인사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중반 정도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가니까 11월 1일인가에 FOMC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전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가서 더 이상 이제 발언이 없는데, 이제 그 전에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라파엘 보스틱, 비둘기 중에 비둘기죠. 금리 인하 언제 해야 되냐, 뭐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에 정말 가까워지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점은 2024년 말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와우. 야, 점도표 5.1% 찍었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중반쯤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할 수 있어요, 암묵적으로. 5.1이라며, 내년도에. 그럼 지금 5.25, 5.5니까 한번 금리 내려야지, 당연히 중간쯤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장은 생각할 수 있는데, 웬걸? 가장 비둘기인 라파엘 보스틱이 24년 말,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년 중반 이전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러니까 딱 그 찬물을 쫙 끼얹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정책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신중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지표와 직접적인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런 결정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현재 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고요. 금리 인하는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자, 당분간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나중 얘기고 지금 고민하기엔 너무 이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매파죠. 다음 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경제가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경제와 금융 발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이미 발생한 금융 환경의 긴축 효과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금리를 동결해야 할 지점에 있거나 그 근방에 있는 것 같다. 이분은 계속 금리를 나는 한 번 인상하는 쪽에 더 있다라는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이분은 자, 이제 분석 좀 하고 금리를 이제 동결해야 할 지점에 와 있는지 확인해야 돼. 올릴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그 근방에 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강력한 매파도 이런 발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발언한 것 중에 뭔가 톤이 달라진 거 느끼시잖아요. 저는 느껴지는데, 어떤 게 느껴지냐면 금리 인상 중심의 발언에서 금리 인하의 발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10년물 금리가 5%를 찍으니까 금리 인하 발언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다. 어쨌든 이제는 시중금리가 제약적 상황으로 들어가자 연준 인사들이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시중에서 저렇게 금리를 올렸으니 우리가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네 라는 방향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내년도 중반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했어. 거기에 대한 희망이 깨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희망이 깨지면서 기술주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톤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대한 변화다. 금리 인하 발언을 이렇게 금리 인하 없어 라고까지 했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 인상 얘기만 하던 사람들이 인하 발언을 했다는 건 뭔가 좀 분위기는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11월은 무조건 금리 동결, 12월도 금리 동결, 상당히 커지는 상황.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1월에 금리 동결하고 12월도 금리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게 인식이 되는 그 시점부터는 시장은 조금 안정을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좀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시장은 5%의 금리의 부담을 느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추론을 해본 것처럼 10년물 국채 금리의 5%는 어떤 레인지의 상단이다 라는 느낌을 연준 이사들이 그 발언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조금 떨어지면 시장은 안정이 될 텐데, 일단은 현재는 조금 뭐랄까요, 채권은 패닉셀에 빠졌고 주식시장은 너무 높은 금리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니 주누기들은 그런 상황으로 조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레인지에서는 상단 영역에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정황적 상황을 보면 추론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제 재미난 대담을 했어요. 우리 월간 서준식 대담을 한문두 교수님을 모셔놓고 3자 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나고 좀 위험천만한 대담을 했는데, 어제 저녁 늦게까지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것들은 나가게 되고요. 자, 이번 주도 재미난 영상 나가게 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긴급 시황 진단 허재환 이사님과의 시황 진단도 나가고, 그 다음에 권수장 브릿지에서 저하고 했던 대담, 깨진 각도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푹 잤습니다. 해가 중철에 떠가지고 저의 이마를 때리네요. 이렇게 이마를 때리면 머리가 없다는 게 훨씬 더 드러나고, 머리가 없으면 너무 뜨거워. 그래서 머리카락 있으신 분 되게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태양이 이렇게 뜨면 모자를 써야 돼. 안 그러면 피부에 직타를 날려가지고 뜨거워요. 지금 많이 열이 납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화창한 날씨고 시장은 좀 빠졌습니다만 의뢰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또 한 11월 중순쯤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잔고가 좀 줄고 있긴 한데, 아직 한국의 신용 잔고 주는 거는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지난 1년 반의 통계치를 본다면 16조가 오면 확실하다. 근데 아직까지는 18조라는 거 말씀드리고, VIX 지표는 21이 넘었습니다. 고점 부근이에요. 고점 부근까지 이제 올라왔으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되긴 합니다만, 여러 여건상으로 심리도도 떨어지고 변동성도 올라갔기 때문에 어쨌든 하방이 어디, 주가는 하방이 어디쯤에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방송하는 중에 이상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1년 중에 정미소가 가장 바쁜 해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 이제 다 저기 새는 안 보이죠? 저기 새가 한 마리 있네. 예, 다 이제 잘랐고요. 이제 이것들이 다 정미소에 가서 탈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 중에 바로 저희 집 근처에 정미소가 있는데 지금 계속 시끄럽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네, 그런 네, 추수의 때입니다. 올해는 추수의 때에 저희는 한 방 얻어맞았는데, 그래도 연말까지 좋은 추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